대조선의 허구.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리아 파브레라는 지명이 미국 지도에 나온다 라는 주장을 근거로 대조선이 북미 대륙에 있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는 코리아 대신에 조선이라고 표기됐다, 그런 지도가 있다. 이게 1927년 지도네요. 이런 근거 자료를 대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리아는 여기 있던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려는 것인지 계속 보죠. 잠시 같이 들어보시죠. 2차 대전이 종전되기 전에 제작됐던 지도들에는 대부분 조선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900년대 이후로 그 코리아가 아니고 조선이라고 표기된 것에는 아마 그 고종 때 그 국호를 이제 코리아에서 조선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지난 시간에 다뤘잖아요. 그거 영향인 것 같아요. 여기 1883년 미국을 방문한 민영의 일행이 이렇게 이제 바꿨다고 이제 하죠. 지난번에 다뤘던 겁니다. 이거 영향으로 이제 코리아가 그 조선으로 이제 표기가 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Joseonese Special Mission이라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책에 있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Joseonese Special Mission이라고 나오죠. 책 이름이 Korean American Relation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미 대륙 지도 중에 그 현재 미국 땅이죠. 거기에 차이나라는 도시와 코리아 파브레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이것을 근거로 그 코리아가 그 북미에 있었다라고 주장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코리아가 있었던 땅입니다. 그리고 근처에 진화가 있었죠. 방금 설명에 그 근처에 진화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북미 대륙 지도거든요. 여기 플로리다가 있죠. 오데오가 있고, 이 거리는 엄청난 겁니다. 그죠? 근처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동아시아 지도에서 보면 한반도 바로 옆에 중국이 있잖아요. 아주 가깝죠. 근데 여기서는 너무 멀어요. 이거를 근처라고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코리아와 진화는 어디 있었느냐? 19세기 지도들에는 북미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북미 아칸사스주 camden시는 원래 코리아 파브레라는 지명이었고, 북미 뉴욕주에는 진화라는 지명이 아주 많은 지도들에 발견이 됩니다. 특히 진화는 북미의 아주 여러 곳에 표기가 되던 지명이었습니다. 한두 개의 지도가 한반도가 코리아의 본토다, 한반도의 주위에 진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미대륙에는 북미에는 진화와 코리아가 함께 있는가? 왜? 바로 코리아는 연방이었고, 코리아 안에는 수많은 나라가 있었고 수많은 민족이 있었고, 그 수많은 민족과 나라를 다스리는 중국 지역을 진화라고 불렀기 때문에 북미에 그렇게 많은 진화와 코리아가 있었던 겁니다. 아주 많은 지도들이 코리아 파브레를 아카사스주에 이렇게 표기했습니다. 또 동시기에는 코리아 파브레가 아닌 camden이라는 지명으로 표기한 지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도들은 camden이라는 지명을 조작해서 그 이전의 지도에 새긴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구글에서 대조선 코리아 파브레라는 걸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의 블로그가 있네요.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지도의 진실이라는 블로그네요. 어디서 스크랩을 해오셨네요. 자, 그래서 북미 동북의 뉴욕주의 차이나, 아칸사스주의 코리아 파브레, 에코 파브레, 1가 표기되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쪽, 이게 여기 맞네요. 여기가 차이나고. 자, 차이나라고 표기된 게 있고, 에코 파브레라고 이제 표기된 게 있죠. 코리아 파브레는 185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도들에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써 있어요. 아까 봤던 구글 검색에 보면 우리 사이트만 아니고 그 미국 사이트에도 코리아 파브레가 그대로 있어요. 유니언 카운티 아칼사스하고 나오죠.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유니언 카운티를 검색해 보니까 이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강사가 말한 camden이라는 데를 찾아봤습니다. 위키피디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우리가 찾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문제가 좀 틀려요. 요 스펠링이 요 E를 빼면 COREA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 그 오타가 났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원래 단어인 요걸로 쓴 거죠. 요거는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검색해보면 프랑스어인데 사람 이름이에요. 블러프가 뭔지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블러프는 허세 부리다 라는 뜻이 있고 절벽이라는 뜻이 있어요. 프랑스어 사전에서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그 절벽은 이런 깎아지른이라고 돼 있네요. 이게 왜 스펠링이 다르냐 하실까봐 이제 보여드릴게요. 요거를 현재 이렇게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쓰던 형태인가 봐요. 지금은 이렇게 A로 쓰고 옛날에 E로 쓰고. 그래서 요거 누르면 이렇게 이제 나오죠. 발음 들어보실까요? Écor. 예. 에코는 이제 영어식 발음이고 프랑스식 발음이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파브리의 뭐 절벽 그런 정도 뜻이에요. 코리아 한국이 아니고 여기 A가 있잖아요. 요것도 뭔지 찾아보죠. 자, 프랑스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뭐 어디에 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치사하고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뜻은 뭐 파브리의 절벽 뭐 그 정도가 되겠죠. 그게 이제 지도 만들면서 만든 사람이 오타로 E를 빠뜨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리아 파브리라고 이상한 지명이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바로 잡는 거죠. 아까 블로그에 나온 지도를 보면 E가 이제 다시 살아나 있죠. 그리고 A가 빠졌어요. 전치사니까 뭐 지도 같은 데다 빠뜨릴 수가 있겠죠. 아칼사스주 홈페이지에 캠덴이라는 도시에 대한 게 있네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도 located on a bluff overlooking a Quantachi River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빙 지도고요. 거기에 엘도라도가 있고 camden이 있죠. 되게 가까워요. 엘도라도에 아까 유니언 카운티라는 게 있었어요. 두 지역이 가깝기 때문에 헷갈린 건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구글 위성 지도입니다. 여기 캠던이라고 있죠. 이걸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캠던이 있고 옆에 강이 있죠. 뭐 절벽은 그렇게 보이지가 않는데 평평한 데 같은데 어떻게 그 블러프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네요. 어쨌든 강가에 있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 같아요. 사실 일반 지도로 보면 이제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뭐 월마트 슈퍼센터도 있고. 자, 이 도시가 얼마나 작은 도시인지 이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엘도라도 있고 캠단은 벌써 사라졌죠. 그만큼 작은 도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칸소 주가 표기가 되죠. 그렇죠? 자, 이제 미 대륙에 이제 거의 나왔죠. 예.
미 대륙 내부에 있는 아주 작은 도시가 캠덴이에요. 이렇게 작은 도시가 500년 역사를 가진 조선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또 뭐 고려의 명칭인 영문인 코리아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여기다가 조선을 옮겨 놓냐 이거예요. 여기에 정말 코리아가 있었다면 이 전체가 코리아라고 표기가 돼야지, 왜 이 작은 도시에 코리아라고 표기된 걸 가지고 코리아가 북미에 있었다, 이런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블로그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은 코리아란 영문 명칭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선으로 바꿔달라고 공식 요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코리아가 아니고 조선으로 나왔어야 정상이죠, 표기가. 그렇죠? 물론 이 지명이 고종이 대조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1876년인가 그때 이전의 지명이에요. 1850년대 뭐 이럴 때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그 뭐 코리아를 썼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코리아라는 지명은 옛날 사람들이 지도 표기하면서 워낙 작은 데다 보니까 그 오타로서 이가 이제 탈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지명이 나온 것이지,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바꾸잖아요. 응? 이를 붙여넣어서 바꾸죠. 그리고 A는 이제 전치사니까 빼는 것이고,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대조선의 근거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럼 대조선이 이렇게 작은 도시에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여기는 뭐 큰 도시, 그러니까 수도로서의 위치도 아니란 말이에요. 너무 작아서. 다시 빙에서 검색한 건데, 캠덴이라는 데가 지금 아까 위치는 설명드렸고 인구가 13,0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2000년도 조사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100만 명 이하, 100만 명 정도, 10만 명 정도 돼야 시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건 10만 명 수준도 아니고 10,000명이에요. 이 10,000명 정도 되는 아주 작은 도시를, 그것을 그 대조선의 근거로 삼는다는 게 너무 웃기다는 거죠. 당시 조선 인구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2천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왜 이 10,000명 정도 되는 우리나라 읍 정도 되는 규모의 도시에 집어넣느냐 이거예요. 단순한 스펠링 오류 가지고. 위키피디아 설명을 봐도 이건 프랑스 사람들하고 연관이 된 지역이에요. 조선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단순히 이게 이를 이제 지도에서 탈자된 거 가지고, 그렇게 된 거를 가지고 프랑스 사람들과 관련된 거를 대조선하고 연관지어서 설명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 또 현혹돼서 이거를 대조선이 북미에 있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것은 역사를 찾자는 게 아니고 역사를 왜곡하자는 태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코리아 파브레였잖아요. 여기 보면 사람 이름이에요. 파브로 박물관이라고 나오죠. 사람 이름이 지금 코리아에 연관된 사람 이름이 파브레라고 프랑스 사람 이름이 돼 있어요. 이게 정말로 코리아가 대조선이었다면 이씨가 돼 있어야죠. 이씨 왕조니까. 그렇죠? 언제부터 코리아라는 대조선이 프랑스 사람인 파브레 왕조로 바뀌었냐 이거죠. 그렇죠? 단순히 이자가 탈자된 거 가지고 코리아가 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프랑스령 땅을, 프랑스 사람들이 살던 땅을 대조선으로 바꿔놓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언제부터 이씨조선이 파브레 왕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은 더 이상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주장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역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주장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코리아 파브레가 대조선이라고 주장을 하려면 왜 파브레가 붙었는지, 왜 프랑스 사람 이름이 붙었는지 설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그런 주장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반론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